네, 저희 오늘 할 컨텐츠는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진짜 제가 판사가 되어서 실제 판례를 가지고 이게 형량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지 예상하는 걸 맞추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판결하러 가기 바로 눌러보죠. 좋아요, 잘 나오네요. 소리도 괜찮죠? 어서 오세요, 판사님. 지금부터 직접 형사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판사님이 맡으실 사건의 영상과 양형 기준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험을 시작해 보실까요? 네, 신중하게 판단 이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아, 내가 판사라니. 내가 판사라니. 아, 자, 이제 사건 구분으로 들어가서 사건을 골라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 건지 좀 결정할 수 있는데, 좀 끌리는 게 뭐가 있을까? 횡령, 마약, 상해, 방화, 도주치상, 공무집행 방해,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10개가 정도밖에 없나? 저는 좀 궁금한 게, 편의점 출입구에서 추격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 공무집행 방해로 한번 가보죠. Let's get it. 자,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의 상당한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체험 전 형량.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였을 경우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체험 전 형량 선택? 근데 그렇게까지 형량이 커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좀 가볍잖아요. 왜냐면 피해 받은 사람이 직접적으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 흉기로 인해서 피해를 진짜 받았다. 저런 이제 업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 진짜 뭐 상해죄로 된다면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문제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 저라면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술 마셨을 거 아니야. 술 마셨으면 뭐 참작돼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한번 가보죠. 자, 한 사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형사 재판을 앞서 시작하겠어. 사건 현장.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밖에서 잠시만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취객이 편의점 문 앞에 앉아 술 주정을 하는 탓에 편의점에서 나가려는 손님도 들어오려는 손님도 모두가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편의점 문을 흔들며 술을 어이구. 취한 취객의 행동에 당황한 지은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네, 긴급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용호동 401번지 해sul 편의점인데요. 요즘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난리부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용호동 401번지 해설 편의점 앞 취객 난동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도 사실 문제인데, 업무 방해 고소죄가 이제 선생님, 새벽에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되죠? 새벽 5시 13분이에요. 많이 하셨네. 얼른 집에 가셔야죠. 너희들 뭐야? 아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내가 니네를 다 밥 벌어먹게 해준 사람이야. 선생님, 저 신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예요. 영업방해? 아이,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겠다는데 왜 참견들이야? 아이고. 자, 아저씨, 아저씨,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이 어디세요? 아이, 왜 죄 없는 사람을 건드려? 어?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만하시고. 아이, 니들이 그러고도 민중의 십상이야? 자, 금방 했어요. 자, 경찰이 진짜 극한 직업인 거 돋보이는 느낌인데. 얼굴 확 다시
그럼 죽여버린다. 이 어이구. X들아. 야, 왜 이렇게 나를 다 열받게 하는 거야, 진짜. 안 비켜? 진짜 위험하긴 한데. 당신을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로 아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단순한 있습니다. 취객의 소동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날의 사건은 취객이 커터칼을 휘두르는 순간 급박하게 달라지고 있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거는 진짜 쉽지 않네. 저거는 진짜 문제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법정형 및 양형의 조건. 적용할 법조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법안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 다음에 이게 특수공무방해죄죠.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형 3조 규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형벌의 종류는 징역, 벌금, 집행유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이러면은 일단 필요한 건 다 읽었고, 근데 생각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도 집행유예 가지 않을까? 벌금 포함해서 집행유예 갈 것 같은데 뭔가. 가보자. 판사님, 재판 시간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님을 설득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법정으로 가보실까요, 판사님? 가시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여러분들 기립. 진짜 엄숙한 분위기긴 앉아주시기 하네. 바랍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2017년 1월 13일 새벽 5시경 서울 용호동 401번지에 있는 해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고함을 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3.3cm의 커터칼을 위 경찰관의 얼굴 앞에 휘두르며 얼굴을 확 그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변호인, 변론하세요.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인 주치자가 119 구조대원이나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만취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역시 협박에 대한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술 마시면 최고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특히 재작년에는 상해죄로 있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재판장님,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은 임금 체벌 등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받지 못한 여건에 불만이 쌓이고 그것을 제대로 된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진짜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는데.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같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을 병시하는 것으로 재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주치 상태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선처 없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비하여 가중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피고인, 최후 변론하세요. 피고인의 최후 변론. 잘못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놈의 술 때문에 그만. 저로 인해 고생하신 경찰관 두 분과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한심한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술 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동정 전과 있는 건 진짜 크다. 가봅시다. 보다 적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보낸 진성서와 탄원서를 확인하여 선고에 참고하세요. 진정서. 재판장님,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저의 직장인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행동을 하여 혼자 근무하는 새벽 시간 저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저희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고객들은 취객과 시비가 붙을까 염려되어 편의점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고 계산을 마친 손님들은 편의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 상당 시간 영업에 불편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를 때는 정말이지 큰일이 날까 두려워 굉장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불안함을 조성하는 이러한 범죄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시간대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편의점 근무자가 신고자기도 하니까 그쵸. 실제로 그리고 영업방해로는 이미 피해를 많이 받았고 물론 알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겠지만 사장의 입장에서는 좀 그쵸. 자, 가해자 한번 들어볼까요? 탄원서. 가해자 어머니라고 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의 가해자 송순남의 어미입니다. 제 아들은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여 키울 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강하게 바로잡았더라면 술에 의존하지도 않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미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후회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은 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부모님 중에서 이런 거를 커버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네, 탄원서랑 진성서 한 번씩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판사님,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죠? 혹시 고민되거나 어렵진 않으셨나요?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 선고 결과를 알아볼까요? 한번 보죠. 자, 피고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십시오. 단체 또는 이거는 아까 읽었던 특수공무방해죄고 이 두 번째 거는 공무집행방해죄고 자,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자, 가중되는 요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적 범행, 그리고 감경되는 요인은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방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이렇게라고 합니다. 역시 심신미약이 짱이긴 하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개가 있는데 반복적 범행인 거랑
솔직히 방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진 않아. 근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것도 조금 있고 심신미약도 근데 감경 요소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음. 벌금은 한 500 정도 갈 것 같고 집행유예는 반년 잠깐만. 아니다. 이거는 근데 반복 범행이니까 6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6개월 정도? 징역 나올 만한데 이거는. 아닌가 한 4개월 될라나?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아. 일단 심신미약이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피해가 없었으니까. 대신에 문제는 뭐 당연히 커터칼을 왜 휴대하는지도 모르겠고 합리적인 그 근거도 없었고 그리고 동종 범죄 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좀 가중돼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신미약은 근데 감경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긴 하다. 집행유예 1년.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6개월에 1년 어때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설문문항은 넘길게요. 다음 한번 해보죠. 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가중 반복적 범행, 감경 심신미약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이거 해야 돼? 저는 20대고요. 저는 사무로 할게요. 체험 전후 선택 형량의 변경이 있었다면 무엇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법정 공방이랑 양형 기준? 아니다. 사건 영상 이렇게 2개 정도? 어떤 범죄 체험 영상을 제작하면 좋을까요? 과실치상 사행 이런 거? 오케이, 다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년이네. 압수된 커터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에 커터칼 대해 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과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맞긴 해.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는 특별 가중 인자가 있어 공무집행 방해 유형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고 그 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1년이나 나왔네요. 실제 판결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이 1월부터 7년 6월? 6개월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가중 영역이 이게 특별 양형 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인자가 1개 존재하거나 가중 인자가 감경 인자보다 1개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가중 영역으로 권고된다. 그렇네. 저 체험 전 선택 형량에 징역형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선고 형량 저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1년이나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가중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소리가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진짜. 판사님,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사사건의 형을 정하는 과정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다양한 체험 영상을 선보이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근데 괜찮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느낌인데. 좋은데요? 양형 체험 통계, 체험자 통계, 체험자 선고 형량. 전체 체험자 수는 3만 명 정도 되고요. 체험 전의 선택 형량은 의외로 많았던 게 징역 6개월 초과 1년 이하. 그리고 두 번째가 징역 1년 초과 2년 이하 이렇게 2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나마 많았었거든요. 제가 했던 징역형 집행유예. 40%가 체험자 선고 형량으로 됐었는데 벌금도 저도 선택했었죠. 근데 벌금은 의외로 없었고 SNS 공유도 있고
다른 사건 한번 봐볼까요? 다른 사건 한번 보고 싶네. 이제 좀 잘할 것 같아. 양형 체험, 양형위원회 잘할 것 같은데요? 판결. 한번 다른 사건도 보죠. 사용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용이냐? 뉴라고 뜬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주제가 좀 많네. 주제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많은 건가? 사건이 달라지는 거구나.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건. 마약, 대마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항공특급 우편물을 이용하여 1890g의 대마초를 국내로 밀수입한 사건. 상해, 주차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건.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늦은 밤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목숨까지 위험하게 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10일 자정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체험 전의 형량.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였을 경우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집행유, 제가 이제 그 예측하는 거죠, 예측. 자,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해서 목숨까지 위험하게. 근데 이게 노인분이셔서 그런지.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잠깐만. 이거 이 80대인 피해자분이 먼저 폭행을 했네. 먼저 때렸는데 그 다음에 정당 방위로 나도 맞서 싸웠는데 반격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노인분이셔가지고 가신 거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이건 진짜 좀 어지럽긴 하네. 잠깐만. 아니 근데 그래도 사람이 지금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징역 1년 1년 이하? 저는 1년 이하? 아니 근데 이게 넘어져서 뭐 중환자실 가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일단 상태면 모르겠는데 이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래. 그러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좀 이제 위험한 좀 죄중이 높아질 수도 있죠. 죄중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죠. 징역 1년 이하, 1년 초과. 1년까지 나올 것 같아, 나는. 1년까지 나올 것 같아, 1년. 1년에 집행유예 한 2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딱 여기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이건 집행유예는 한 2, 3년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정당방위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가 솔직히 악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형량이 있을지도 전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한번 가지고 저희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자,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봐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형량 잘 생각해보세요. 한 말도 안 보이나. 아예 막아놨네. 내가 전화해볼게요. 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선생님 차가 저희 주차구역에 넘어와 있어서요. 다시 좀 내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무데나 데리면 되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깟 일로 차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아이고. 지성 주차세 때문에 다른 데 댈 수가 없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빈자리에 주차하면 되지. 지정 주차가 어디 있어? 어르신, 여기 편만 있잖아요. 근데 차를 이렇게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누군지 알고 어르신이야? 어이구. 이런 왜 이러세요? 뭐야, 잃었어? 젊은 사람이 돌장머리 없이 나를 쳤어? 나 이 자식 이러지 마세요. 어이구.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피해자가 좀 괜찮아요? 피해자도 확실히 상해를 당했네. 아이 정말.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네요. 취하긴 어르신. 했네. 제 목소리 들리면 눈 좀 떠보세요. 여기!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피해자가 진짜 이거 가해자라고 불리는 것도 진짜 좀 그렇다. 진짜 뭔 잘못이지? 전 잘 모르겠어 나는. 다음. 자, 법정형 및 양형의 조건 적용할 법조문은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이게 죄 중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딱히 심신미약 이런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양형 참조 규정.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아까랑 계속 같은 거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기서 솔직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3번의 범행의 결과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형벌의 종류, 징역. 징역형의 범위는 1월에서 30년 이하이며 가중하는 때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벌금형의 범위는 5만 원 이상이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봐보죠. 사건 상황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떠한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잠깐만. 언어 띄고. 됐다. 한번 봅시다. 실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봐봅시다. 검사 쪽.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자정경에 서울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정 주차구역을 침범해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우측 팔로 1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및 출혈상을 가하였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뭐 의식 불명 상태 아니었어? 8주면 해볼게.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안경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인 피고인이 고령인 80대의 피해자를 3, 4m가량 밀고 나가는 행위는 상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나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또한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전치 2주.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마찬가지로 않는데요. 고령인 피해자가 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성 흥분 상태로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령인 피해자에게 뇌가 손상되는 중상해를 가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피해자가 신속히 가감될 응급실로 만한 이송될 수 사유인데.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사고 전까지 피해자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왔으나 현재는 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또한 평생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한 적 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며 살아온 모범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까지 제출. 검사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고령인 피해자를 밀어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칫 피해자의 근데 생명까지 잃을 수 중상해인 있는 게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그쵸,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피해자는 그쵸.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기억력 장애와 활동 장애를 겪고 이게 있습니다. 진짜 경제 활동을 못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그동안 규칙적인 생활로 유지해온 건강마저 모두 잃고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경이 벗겨지고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피해 회복을 전부 해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소한 범법행위나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피고인 최후 진술. 우선 저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사과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인 신분이 된 제 처지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나는 진짜 좀 너무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진짜 반평생을 성실하게 잘 살아왔거든. 근데 진짜 거의 똥 밟은 격인데. 근데 진짜 참 안 좋다. 그래도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뭐 응급조치도 잘 취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전과 같은 것도 없었고 깨끗이 살아왔으니까 일단 한번 다음 가보죠. 자, 보다 적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보낸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인하고 선고에 참고하세요. 합의서, 피해자 피고인 2021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자, 다음 1번.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위자료 지급을 감안하여 원만히 합의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탄원서 한번 보죠. 저는 피고인의 아내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희 남편은 선후배, 동료들에게도 존경받고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근시로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사물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분에게 얼굴을 맞아 안경이 벗겨지면서 심리적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세 많은 분을 밀어서 넘어지게 한 사실만으로 씻을 수 없는 죄인 줄은 알지만 저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또 이것도 그 합리적인 근거야. 합리적이야. 이것도 좀 가감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보죠.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실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정으로 가시죠, 판사님. 자, 가봅시다. 피고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상해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처벌을 정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랑 합의가 됐어. 피해자가 물론 앞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끼칠 만한 그런 상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점, 어떠한 요소가 당신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전혀 없었고요. 중한 상해는 있었어요. 중한 상해는 있었고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거는 감경 좀 있겠는데 감경 개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한 상해랑 이거는 솔직히 좀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6개월에 2년 가겠습니다. 이것도 감경 솔직히 다 체크하고 싶거든요. 근데 2개까지밖에 선택 안 된대. 다음 가보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오케이 6개월 맞췄다. 다만 이 판결 확정으로부터 아, 1년이야?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사회봉사까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뇌. 부분인 뇌 부위에 큰 오케이. 상처를 입었고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나이, 수술 예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평생 큰 장애를 앓고 살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네, 가중 요소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나아간 측면도 있어 그렇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아, 근데 징역이 6월 정도면은 그 자신이 쌓아 올린 사회가 좀 무너질 만한 시간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사는 것 자체가 일단 회사 때려쳐야 되지 않나? 잘릴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집행유예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 그렇네, 그렇네. 근데 1년도 생각보다 근데 좋다. 이러면은 그렇게 크진 않다. 다행히도. 아, 그러면은 이 다음에 범행을 만약에 저질러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징역 6개월이 가중돼서 시작하는 거네. 다음 그 그 재판을 할 때. 무조건 징역 6개월은 무조건 플러스고 1년 내에 범행을 했으면은. 아, 다행이네. 근데 집행유예 1년. 근데 1년도 1년. 네, 저도 이 정도면은 나름 가까웠다고 생각하긴 해요. 감경 요소는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 요소는 중한 상해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이거는 아까 읽었던 거랑 비슷하죠.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커? 판사님,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거는 건너뛰고 저희 또 다른 사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저희 절도 한번 봐볼까요? 절도?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식재료를 훔친 종업원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절도 가보겠습니다. 절도. 자,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종업원의 절도 행각 덜미. 서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친 혐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박모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7분쯤 경기도 소재 모 음식점에 침입해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이 음식점에 화장실이 평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만 원이랑 식재료는 2일 노가다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였을 경우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물론 범죄가 있는 건 맞아요. 범죄가 있는 건 맞는데 진짜 26만 원 못 돌려주고 돈 다 쓰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26만 원은 애초에 구할 수도 있고. 이거는 벌금 갈 것 같은데 나는. 벌금. 실형은 절대 안 갈 것 같고. 실형은 안 갈 것 같은데.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그게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죠. 저는 벌금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형량을 마음에 가진 채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사건 현장 속으로 보죠. 아유, 사람도 헌칠한데. 상자 뭔데? 이거 길티 기어에 나오는 그 캐릭터 같은데? 상자. CCTV요? 근데 이건 계획적인 범행 동기가 가중되어야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하긴 한다. 이렇게까지 할 만한가? 이렇게까지 할 만한 돈이 나오는 건가? 이 가게 사장님은 평상시 화장실 창문을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가 작네. 설마 저 좁은 창문으로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자기가 일했던 음식점이래요. 이번 사건은 절도 사건 치고는 피해가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현금 26만 원에 물품이 대략 1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한데 그 어린 놈의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도 하고 손님한테도 잘하고 깍듯이 의사도 하고 웃음도 짓고 간데 역시나 사람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를 도대체 왜 했지? 나 왜 했는지 범행 동기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가서 훔쳤다고 하네요. 40만 원어치 정확히는 현금 26만 원이랑 식재료 챙겨서 16만 원어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적용할 법조문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거는 양형의 조건이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거죠. 자, 그다음에 형벌의 종류는 이제 징역, 벌금, 집행유예인데 이거는 아까도 읽었듯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라 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징역형의 범위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하는 데는 50년까지 가능. 벌금도 벌금형의 범위는 5만 원 이상, 감경하는 경우는 5만 원 미만,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가보도록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어떠한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기립.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애 같은 생각인가?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조금 다른데요. 법정 공방, 검사, 변호사, 피고인. 자, 범행의 경위는 어떠한가요? 검사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범행 당일 새벽 3시 5분경 위 식당에 이르러 종이박스로 CCTV 화면을 가린 후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당 냉장고에 있던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사실이죠. 그 다음에 피고인은 전과가 있나요? 한번 보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을 전과 있으면 안 약하게 되는데. 처벌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전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준비금 26만 원과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맞죠. 영업을 영업 피해 갔겠죠, 하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인근 상인들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전체적인 피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네. 그 다음에 최종 의견 진술은 변호사랑 피고인 얘기 다 들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최종 의견은. 자, 범행 동기, 변호사가 말하는 범행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을 그만둔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아내도 있고 피고인의 아들도 수입으로는 출산했어? 병원비를 지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녀까지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는데 빚이 이미 있어가지고 사실 더 이상 빚을 못 불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건가 싶기도 한데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한번 보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를 변상하였나요? 변상했지 않았을까 당연히?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도 돈을 마련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100배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도 지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했네. 합의는 됐네. 검사 최종 의견부터 한 번씩 보죠. 하나씩. 이 사건은 개인적인 피해보다 사회적인 피해가 더욱 중한 사안이며 그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상했다곤 하지만 근처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유사 범행에 대한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과는 진짜 좀 피고인을 그래. 가볍게 처벌할 경우에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변호사 쪽 최종 의견 한번 봐보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실내 주거 공간 이외의 장소라는 점도 참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해 줌으로써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합의됐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죄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가중 요소가 없으므로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집행유예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계속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집행유예로 선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행유예 해달라고 하네, 이쪽은. 아이 말을. 자, 피고인 쪽 최종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저를 좋게 봐주시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사장님께 심력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으실 만큼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고에 병원비에 쪼들리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엔 모른다니까? 죄송합니다. 왜 전과가 있냐고. 제 아내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한 번만? 두 번만이지 부끄럽지 않은 이거는. 아빠가 될 수 있게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연기 잘하시네. 자, 가봅시다. 양형심리 한번 보죠. 보다 적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를 확인하고 선고에 참고하세요. 탄원서, 피고인의 친구래요. 피고인과 생활하면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학창 시절에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할 때 누구라도 한번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쁜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친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는 책임지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엄벌을 내릴 정도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구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생각하고 저 또한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피해 점프 인근 상인입니다. 이번에는. 자, 단원서.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은 지난 20일 본인의 바로 옆 가게에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상인들도 상당한 기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가 사람들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종업원을 믿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비록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의 불안함을 조성하는 이러한 절도 범죄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듣기로는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이기도 하고 솔직히 다 경감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과 있는 건 진짜 좀 그래. 전과? 전과는 진짜 안 되는데. 한번 보죠.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가 됐대요.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피고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330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제 저희가 형량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요소가 당신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인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2개 고르는 거예요. 이게 다 해당하긴 하는데 2개만 딱 고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감경 요인이 4가지가 있네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자, 합의를 했죠. 자, 그리고 2번째는 생계형 범죄. 이거는 이제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했다는 생계형 범죄인 거고. 3번째 감경 요소는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의 침입. 주거 공간은 아니라는 거. 솔직히 상가 공간 이것도 솔직히 나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 그리고 4번째 감경 요소는 진지한 반성.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가중 요인 3개 한번 보죠. 상습법인 경우 이건 솔직히 가중 요소 무조건 될 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가중 요소 하나 더. 야간의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긴 하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니까. 자, 가중 요소 하나 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있는 게 무조건 가중으로 작용할 것 같고 생계형 범죄는 좀 감경 요소가 그렇게 큰가 모르겠네. 합의된 거랑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렇게 2개 가지 않을까요? 징역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4개월 정도 생각해보고 아니 가중하여 적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왜냐면 동종 전과가 있으니까 1년? 4개월?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실형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징역까지는 이게 근데 집행유예라서 징역을 실제로 가진 않을 거고 한 번 더 지켜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네 이거 다시 한 번 일어나면은 징역 이거 가중해서 감옥 창살살이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저는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데요. 그래 그러면은 징역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대신 벌금은 처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저희 다음으로 해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8개월 굉장히 다만 짧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년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보호관찰. 명한다. 그러네. 진짜 딱 2개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함으로써 건전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끝났네요.
이 사건은 실제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양형을 결정하게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예, 빨리 퇴근한다. 칼퇴한다, 판사.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체험한 느낌이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판 과정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판사입니다. 짜찌만트 데스노. 멋있긴 하죠, 판사. 자, 양형 체험 통계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예상한 거랑은 다르게 징역 8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서 보는 동안 다 나왔던 얘기라 가지고 더 읽을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자, 전체 체험자 수는 4만 명을 했었고요. 저는 체험 전에 선택 형량을 벌금으로 했는데요. 이게 생계형 범죄다 보니까 상계형 범죄인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사건 결과, 아니, 사건 보는 도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생계형 범죄다 보니까 아마 벌금은 다들 피한 것 같고 실제로 영퍼죠, 영퍼. 4만 명 모두가 영퍼 한 명도 찍지 않았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다들 예상했듯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갔다고 합니다. 실형은 역시 당연히 없고요. 저희 다음 거는 어떤 거 할지 좀 고민되긴 하는데